네, 자, 이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하여튼, 이렇게 분자간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분자간 인력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H2O 분자가 있었으면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다 보니까 점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한 것은 그럼 이제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화학원에서 네 가지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유 결정, 다이아몬드 같은 거, 흑연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이온 결정, 이온 결합 물질이 그 다음으로 강했고요. 그 다음에 금속 결정, 그리고 우리 기체들이 지금 상온에서 다 기체로 존재하는 굉장히 끓고 있다는 거니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 결정이었고요. 분자 결정 중에서 수소 결합이 있는 H2O가 우리가 끓는 점이 100도로 매우 강력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질소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78도인 것에 반해서 엄청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은 우리가 어쨌든 이 결합을 끊는데 100도 정도 되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N2는 마이너스 78도시면 되니까 이 분자간 인력이 물이 훨씬 강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왜 그렇게 차이가 심한가 라고 했을 때 수소 결합을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결합이 아주 강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분자간 인력이라고 하지만은 결합 정도로 얘기해도 될 만큼 센 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하지만 분자간 인력인 만큼 그런 결합들과 비교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얘기할 때 뭐 무슨 식, 뭐 반토프식, 뭐 해몰츠식 이런 식으로 뭐가 많은데 그때마다 그 이름만 기억하고 혹은 식만 기억하고 하면 안 되고요. 뭔가 좀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변화는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이다. 이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을 보면은 어떻게 잘 처리를 해서 이 처리 과정은 한번 봐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그 증발 엔탈피가 표준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상태라는 것은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온 25도씨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표준 상태를 25도씨 일바로 오해하는데 정확히는 일바에만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 의미는 무엇인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끓음은 아까 했던 얘기니까. 네, 다음은 일성분계의 상평형인데요. 보시면은 상도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와 압력이 변함에 따라서 상 변화가 일어나는데 같은 상이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이렇게 고정된 상변화 때는 뭐 고체나 액체, 고체나 기체, 액체나 기체 이렇게 짝지을 수 있겠는데 그때의 동정평형을 상평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평형 때는 전이 이런 상이 변하는 걸 전이 상태라고 하는데 전이 때 상전이에서 그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도표를 보실 때는 면은 당일상, 선은 두 가지 상, 점은 세 가지 상이 공존한다. 그래서 네 가지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귀납적으로 예측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잘 해석하는 방법은 온도 압력, 그러니까 X축, Y축을 잘 보고 지워도 내가 어디가 어딘지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선 액체만 있고 여기선 액체랑 기체가 같이 있고 여긴 뭐 기체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가 H2O와 이산화탄소 상도표 이걸 화학토에서 많이 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물이 얼면서 부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같은 경우는 부피가 액체, 고체, 기체라서 밀도가 액체, 고체, 기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이 4도씨 부근에서 그 4도씨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는데요.
아마 뭐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으면 챙겨보시고 아니면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3중점 아래에서는 액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3중점 아래에서는 승화가 일어나죠. 고체가 바로 증기가 되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요. 대신에 그래서 승화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용융 엔탈피와 기화 엔탈피가 한 번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열이 한꺼번에 흡수되거나 방출되거나 하다 보니까 급속 냉각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저온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된다. 따다다다단. 넘어가서 이제 이성분계의 상평형인데요. 우리가 순물질을 가지고 예측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순물질이 아무래도 길 하나만 있으니까 좀 생각하기 쉽죠. 이번에는 그것이 여러 개 섞인 이성분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리화학 책에서도 4단원에서 순물질 상평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5단원에서 혼합물의 그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합물의 증기압력은 우리가 순수한 그 용매가 이렇게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는 증발이 잘 일어나고 있었어요. 뭐 이 친구들이 5개가 다 이렇게 증발을 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여기서 내가 2개가 그 우리 건더기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순수한 물에서 소금이 들어간 거죠. 내가 막혔다 보니까 어때요? 증발이 전보다 덜 일어난다. 그래서 5개였던 게 3개로 되죠. 그래서 보면은 라울이 이거를 예측해서 우리가 그 액체 증기압이 몰 분율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혼합물의 혼합물 액체 용액의 증기압력이 그 용매 A가 용매고 B가 용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용매 A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이렇게 곱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100이었는데 저는 어때요? 5개에서 3개가 됐죠. 0.6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 60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1-xb로도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성분 액체 혼합물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끓으면 이제 여기서 끓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 증기가 나오고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증기의 몰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증기를 모아서 증기를 냉각하면은 이렇게 보면 점점 순수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또 끓여요. 또 끓이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또 이 증기를 모으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증류의 원리인 거죠. 내가 계속 n회 반복하면 할수록 점점 그 순수해지는, 근데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여기 밑에 있네요. 근데 여기서 불변 끓음을 하면 아제오트로프라는 게 있는데, 내가 열심히 끓이다 보면은 여기서 겹쳐버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어야 섞인다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붙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한다 쳤을 때 계속 뭐 하다 보면 점점 순수해지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되고 하다가 여기 도달하는 순간 여기로 못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증류를 한다고 해서 그 100% 순수한 걸 얻을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술 만드는 거 보면은 초류 맨 처음에 만드는 거하고 그 후류는 안 순수하다고 버려요. 그런 게 좀 이런 이유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되겠고, 실험 수업할 때 아제오트로프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좀 다시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용해도인데요. 용해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질량 가지고 있어. 물을 안 배웠으니까 물 100g에 용질이 몇 그램 넣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몰 용해도가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몰 용해도는 포화 용액에서 몰 농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1리터에 1몰까지 들어갔어. 더는 안 녹아. 1몰 농도 이상 안 올라가. 그러면 몰 용해도는 1리터에 1몰 녹으니까 S는 1몰 퍼 리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몰 농도 단위와 같은 단위고요. 솔루비리티라 S라고 쓰고, 우리가 이게 6I쯤 가면은 침전이 나와요.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화학원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성은 극성끼리, 비극성은 비극성끼리 잘 녹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압력과 기체 용해도, 이거 콜라 법칙이죠. 콜라 법칙. 콜라가 언제 맛있어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뚜껑을 따기죠. 막 땄을 때, 차가운 콜라를 막 땄을 때 가장 맛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제 조금 대학교 와서 멋있게 배워보면은 지금 기체의 용해도 솔루빌리티는 헨리 상수와 압력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헨리 상수를 보시면은 기체 용매 온도에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체마다 뭐 이산화탄소나 뭐다 그런 기체에 의해서도 달라질 거고, 용매도 어떤 용매를 쓰냐. 우리가 어쨌든 콜라라고 했다는 것은, 콜라는 뭐 설탕과 뭐 물 이런 거잖아.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온도에 반비례하고 압력에 비례하는 그런 건데, 물질마다 조금씩 다르겠구나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KH는 이거는 결국 그 실험적인 거라서 우리가 이 상수값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물질마다 뭔가 KH가 이렇게 다른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폼을 이해하면은 몰퍼 리터의 ATM이니까, 몰퍼 리터 아까 이게 용해도의 단위였죠. 그래서 용해도 단위 S에다가 S per ATM인 거니까 KH가 여기다가 ATM을 곱하면 솔루빌리티가 나왔던 거죠. 이해되시죠? 넘어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더 잘 녹죠. 왜 그런지 또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엔탈피 어렵잖아요. 읽어보면 됩니다. 콜로이드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몰라인 농도. 몰라인 농도가 이제 그러니까 농도에 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 좋아요. 퍼센트 농도는 질량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액 100g에 용질이 몇 그램 녹았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X%라는 걸 봤을 때 100g에 Xg 녹아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백분율이냐면은, 우리가 센츄리가 100년이야. 그러니까 퍼 센트 100으로 나눠라 해서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퍼밀 농도 들어보셨죠? 지구과학 했으면 들어봤을 텐데 이게 밀리언이야. 밀리언이 100만이죠. 그래서 퍼밀은 100만 분율, 뭐 퍼빌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용어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몰 농도는 우리가 이제 퍼센트 농도는 질량인데, 화학에서 화학 양론을 쓰려면은 질량보단 몰이 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몰 농도를 썼죠. 그래서 몰 농도를 보시면은 그 용액 1리터에 용질이 S몰 녹았을 때 이거를 X몰 농도라고 하고요. 단위는 몰 퍼 리터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몰 퍼 리터고, 이거를 귀찮으니까 라지 M으로 쓰고, 몰 퍼 리터, 몰 농도에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온다. 그래서 농부 기억하면 되겠죠. 농부. 자, 그 다음에 결국 몰 농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는, 근데 실험을 하다 보면은 막 그 온도가 변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차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몰라인 농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몰라인 농도는 질량은 안 변하니까 용매 1kg에 용질이 몇 몰 녹냐 해서 X 몰라인 농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시간이 급하니까 이거 바꾸는 방법을 막 연습하고 했는데, 그 대학교 와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좀 몰농도 몰라인 농도 바꾸는 거는 좀 천천히 한번 차분히 해보려고 하시고요. 이건 알면 좋겠죠.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꿀 때 그냥 이제 용액은 그러니까 분모는 밀도로 나누고 분자는 분자량으로 나누면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n분의 10AD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 써먹으면 좋습니다. 이게 퍼센트 농도, 이게 밀도, 이게 분자량.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몰라인 농도 왜 쓰냐면은,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변하니까 몰라인 농도를 쓰기도 한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몰 농도를 보통 C로 많이 표현하고요. 저희가 몰라인 농도 B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또 해볼게요.